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수학 이영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들하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원위방정식에서의 기본 개념이었어요. 자, 한 2시간, 2타임 정도 해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원위방정식은 기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자꾸 선생님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면서 여기서 만약 문제를 많이 못 푸는 거는 어차피 문제풀이 강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원위방정식의 표준형, 일반형, 그 다음에 그걸 쭉 지나서 접선위방정식, 접선위방정식에서의 공식까지 유도를 해줬고, 위점 구분해줬고요. 기울기 m값을 알았을 때의 공식까지도 했고요. 꼭 공식을 안 외우더라도 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통 접선위 방정식에서 접선 개수 구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접선에서 외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공통 접선을 지나가는 현이라고도 하죠. 현의 방정식, 그리고 공통 현의 방정식에서 나중에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번 시간까지 했고, 오늘은 선생님하고 157페이지 예제 유제서부터 시작을 하고, 예제 유제 중에서 선생님이 조금 쉬운 문제 위주로, 또 개념 확인 문제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로 가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157페이지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예제 1번이에요. 예제 1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2,0이고 b가 3,0으로부터의 거리 b가 2대3, 거리 b가 2대3인 p 집합이 있는 집합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요. 선생님이 먼저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숫자가 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0이라는 이 마이너스 2,0이라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은 얼마? 3,0이라는 요 점이 있는데, 거리 B가 2대3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2,3이라고 했을 때 2라는 여기가 예를 들어 2,3이라고 해볼게요. 2,3이라는 임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이 아니죠. 선생님 쏘리. 여기가 요 거리가 임의점이 여기가 2대 여기가 3이라는 이 임의점 XY를 우리가 요 P점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풀고 그림으로 우리가 바꿔내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림으로 선생님 잘 안 해도 돼요. 머릿속에서 해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이 습관은 계속 발전을 하게 되겠어요. 나중에 수열 문제에서도 어떤 애들은 눈으로 이루고 있어요. 이 그림으로, 수열도 이거 그림으로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만들어 버릇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임의점이 P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 거리 B가 2대3이니까 요거 잘 써보세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0의 제곱의 이 길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거 때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요 거리예요. 자, X 플러스 2, Y 제곱. 요 거리 B가 몇 대 몇이냐? 2대3이에요. 그럼 내항은 내항,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우리가 2의 루트에 x-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3의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학생 여러분들이 여기 제곱할 때 4가 되고 요 9가 되는 걸 요걸 의외로 많이 미스해요. 뭐냐면 여기에서 그냥 얘 2하고 얘 3을 이렇게 놓고 풀 때도 있어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틀렸어요. 자, 여기 제곱해볼게요. 제곱하니까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고 얘가 9가 되고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전개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전개를 해볼게요. 자, 이쪽에서 전개를 하니까 4 이렇게 쓰고요. x-3의 제곱을 아예 그냥 전개를 해버릴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돼버리고 y의 제곱이 돼버리고요.
여기가 9가 되고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되고요.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9, 36 플러스 y의 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9x의 제곱 하고 49, 36x 플러스 49, 36 플러스 9의 y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쪽을 이렇게 넘길게요. x를 양수로 바뀌어서 이렇게 5x의 제곱 이렇게 같이 줬고요. 그 다음에 y의 제곱은 4y의 제곱으로 여기가 y의 제곱이니까 8y의 제곱 쓸게요. 8의 y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여기 넘기니까 24, 60x, 60x요. 60x 그 다음에 60x 됐고요. 그 다음에 y제곱 같이 죽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5x의 제곱 양변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우리 교재에서는 얘를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 4 되고 했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하고 여기 24x 하고 9x의 제곱 여기 이렇게 한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해줘 볼게요. 9x의 제곱인데 여기 넘어가서 5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8y의 제곱. 선생님 여기를 선생님 쏘리 여기를 선생님 실수했으니까 여기 한번 다시 해줄게요. 4x의 제곱 24x 4, 9, 36 하고 선생님이 여기 4y의 제곱을 y의 제곱으로 잘못 썼어요. 쏘리. 그 다음에 9x의 제곱 36x 4, 9, 36 9y 제곱하고 여기만 다시 해줄게요. 여기 했을 때 5x의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5y의 제곱이 되고요. 5y의 제곱 쏘리 이렇게 5y 제곱 되고 여기가 24x 넘어가니까 여기가 60x 그 다음에 y제곱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얘를 5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여기가 12x가 이렇게 0, 5, 1은 4, 60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써도 문제 푸는 데는 상관 하나도 없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거를 우리가 원위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했는데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다면 선생님 이렇게 바꿔볼게요. x의 제곱 12x 반의 제곱 36 쓰고 마이너스 36 붙여버리고 y의 제곱 이꼴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x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고 y가 제곱이 되고 이렇게 36 이렇게 써서 여기가 중심이 마이너스 6이고 0인 y가 0인 반지름이 6인 무슨 방정식? 원위방정식을 구한다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일반형, 이렇게 쓰는 걸 표준형. 이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요 1번을 통해서 원위방정식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 개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예제 2번 문제인데 예제 2번 문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니까 힘든 문제는 조금 선생님이 몰아서 해준다고 했어요. 일단 진도부터 먼저 빼면서 갈 테니까 158페이지 문제에서부터 해볼게요. 158페이지 문제에서부터 좀 쉬운 문제부터 가볼게요. 유제를 한번 보면 158에 페이지 158페이지에 먼저 1번부터 봐볼게요. 1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좌표 평면의 위점 1,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이라는 원위방정식. 자, x 위점 좌평면이니까 C가 중심이 1,1이 중심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반지름 R이 2인 원위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원위방정식은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얘가 중심이라니까 1,1이라고 임의로 랜덤 값을 잡아요. 그 다음에 2라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항상 표준 형상을 생각해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하고 반지름 1이니까 4. 2 쓰면 안 돼요. 2의 제곱 해가지고 4. 이게 원위방정식의 표준형. 그 다음에 유제 2번도 한번 또 바꿔볼게요. 이 문제는 항상 시험 나오는 거니까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일반형으로 나왔었어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2x 플러스 6y 플러스 8 이꼴 0이었었을 때 얘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요.
자,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하고 여기서 플러스 1 이렇게 붙여버릴게요. 그 다음에 y의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여기 9 이렇게 붙여버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1하고 여기 합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됐냐면 1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8이 있으니까 여기에 2를 더 써주니까 여기 2 이렇게 더 써준 거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x의 제곱 2x, y의 제곱 6y 똑같죠? 여기 8이에요. 여기 10이고 넘어가면 8 맞잖아요.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8 그렇게 풀어도 괜찮고 선생님이 다르게 한번 풀어봤어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여기 2 이렇게 되니까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지름이 2가 아니에요. 루트 2의 제곱. 반지름은 루트 2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158문제도 풀어봤어요. 자, 예제 3번. 다음이 외접할 때 K값을 구하라. 그 다음에 예제 4번 보니까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라. 이 두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풀어봐 볼게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예제 3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외접할 때라고 했어요. 자, 한 원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라는 원이 있고요. 한 원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y 플러스 25 마이너스 k가 0이 외접하는 거예요. 시험은 거의 외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가 표준형으로 주어질 때 검정고시 문제는 표준형으로 주어질 때도 더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일부러 일반형으로 줘봤어요. 왜? 우리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습을. 그리고 우리 이거 마치고 또 좋은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표준형으로 요 두 가지를 바꿔보면 얘부터 바꿔볼게요. x-1의 제곱 쓰고 y-1의 제곱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빨리 했냐? 감각적으로 한 거예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y 됐죠? 그럼 여기 1 써버리면 1이 하나가 부족하니까 이쪽에 1을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 1 붙이면 여기 1 필요하고 1 필요한데 1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붙이고 이쪽 끝에 하나 더 붙이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헷갈린 사람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붙이고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붙이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줬다 뺐다 0이니까 이 상태에서 플러스 1 하고 일단 이렇게 식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얘 합쳐버리면 얘 합쳐버리면 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까지 합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넘어가서 1 이렇게 되고 그거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준형을 한번 만들었어요. 여기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붙이고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붙일게요. 그 다음에 y의 제곱은 y의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붙일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25 마이너스 k는 내비둘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4의 제곱 쓰고요. y 플러스 3의 제곱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여기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주니까 여기 이렇게 돼버리네요. 여기 같이 죽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넘어가니까 k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두 식이 연결된 거예요. 두 식으로. 그러면 이 그림으로 이렇게 됐었을 때 외접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돼? 이 반지름이 길이야 중심 사이 거리는 같다. 이걸 이용해요. 그때 선생님하고 배웠잖아요. R랑 R2가 이 중심 사이 거리 D하고 같다. 항상 외접이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걸 E1의 중심을 이렇게 볼게요. 이거를 A1이라고 하고 이걸 B1이라고 했을 때 A1의 중심은 1,1이 되고 반지름은 1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 쓰면 헷갈릴 테니까 여기다 써볼까요? A1의 중심은 1, 반지름은 1이 되는 거예요. B1의 중심은 4, 마이너스 3, 반지름은 뭐가 되냐면 루트 K가 되는 거예요. 루트 K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볼게요.
중심 사이 거리는 루트에 예 마이너스 예의 제곱, 3의 제곱, 예 마이너스 예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반지름 더할게요. 1 플러스, K 아니에요? 루트 K요, 루트 K. 그러면 얘는 3대 4대 5니까 5. 1 플러스 루트 K란 말이야. 루트 K는 이렇게 4 이렇게 되니까 K 값은 얼마? 16 이렇게 해서 K 값은 16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게 3번 이렇게 구한 거예요. 3번 예제 문제. 선생님 요거 다시 한번 봐볼게요. 문제 여기 이렇게 정리했을 때 표준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중심 사이 거리 반지름, 중심가를 반지름 하면서 여기에서 쏙지 말을 했어요. K가 반지름 아니에요. 루트 K가 반지름이에요. 그 다음에 얘하고 여기에 중심 사이 거리는 반지름하고 똑같다. 중심 사이 거리는 반지름하고 똑같다. 요걸로 풀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검정고시 문제는 요거를 요 정도까지 산수를 좀 쉽게 하라고 여기까지 풀어줘서 요렇게 요 과정으로 물어볼 가능성 크고, 만약 조금 어렵게 나온다. 우리 고득점 애들 한두 명 없애겠다. 그러면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4번. 이 4번 문제도 선생님이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3이라는 요원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이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라. 요거는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나도 고등학교 때. 그리고 선생님 윗세대들 한참 하는 선생님 형들, 그 윗세대들도 지금 좀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뭐 주류층이라고 하는 뭐 58년생 개띠들, 뭐 57년 닭띠들, 뭐 이런 사람들도 요 당시 문제를 풀었어요. 나도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요 문제를 풀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모든 학교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쉽게 문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문제를 어렵게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볼게요. 먼저 이 두 원의 교점이라는 여기에서 이렇게 됐죠. 공통현의 길이라고 했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잡아볼게요. 먼저 얘를 이쪽에다 한번 이렇게 그려줄게요. 여기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 원은 중심이 이렇게 돼 있는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원을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무래도 표준형을 아는 게 좋으니까 선생님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붙여버리고요.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붙여버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2가 썼으니까 여기 4 이렇게 갈게요. 자, 확인해 볼게요. 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성립하죠.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있고 반지름이 4라는 원이에요. 지금 요 원 이렇게 따로 구했어요. 그럼 이쪽은 A1이라고 하고 이쪽을 B1이라고 이렇게 A, B로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A1하고 B1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공통연 길이 얘를 구하라는 거야. 얘. 그러면 A1은 중심이 0,0이야. 여기는 원점이 중심이니까 빵빵 이렇게 되고 얘는 중심이 어떻게 돼? 1이 중심이야. 그런데 얘는 이게 훨씬 편하다는 말이야. 이게보다 얘가 편하다는 거야. 중심이 빵빵이 편하지. 나중에 숫자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심이 어떻게 돼? 빵빵이 훨씬 편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선생님이 여기하고 이렇게 한번 선을 해보고 이거 항상 직각이랬잖아요. 이거 직각이에요. 이건 중학교 때 이걸 현이라는 건 중학교 수학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이걸 이제 현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중심에서 현을 수직이 등분하게 돼 있어. 중심에서는. 그리고 항상 직각인 거야. 이게 중3 과정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과정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우리 학생 여러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렇게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뭐였었냐면 x 플러스 y제곱 3이니까 얘가 루트 3이란 말이야. 루트 3. 요게 숫자가 맞나? 3 맞네요. 3을
x의 제곱 3 맞네요. 선생님이 하여간 요걸로 기준으로 해서 풀게요. 요게 우리 교재가 오타 작업을 좀 덜 해서 가끔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루트 3이에요, 반지름. 그럼 반지름은 루트 3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풀이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푸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서 이 직선의 방정식하고 여기 사이 거리를 구하면 당연히 요 거리는 구해진단 말이야.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그 다음에 2배를 하면 돼. 그럼 이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이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은 얘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얘를 뺄게요. 얘를 빼면 여기에서 이렇게 빼면 왼쪽 길을 빼면 2x, 2y 플러스 2가 되고 여기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보세요. 이렇게 빼고 양수고 얘는 3 그대로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꼴 0이라는 직선이 나오고 중심은 얘란 말이야. 빵빵. 그럼 디스턴스 공식으로 구해보자고요. 루트 2의 제곱 4. 2의 제곱 4. 빵빵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하니까 루트 8분의 1이 된단 말이야. 요 길이가 루트 8분의 1이라고. 그럼 요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요 길이 루트 8분의 1이니까 요 길이 노란색을 선생님이 D1이라고 해볼게요. D1. D1의 제곱은 얘의 제곱이 큰 거니까 3 마이너스 8분의 1일 거 아니야. 루트 3의 제곱 3. 루트 8분의 1의, 얘가 루트 8분의 1이니까 8분의 1의 제곱. 그러면 8분의 3, 8의 24, 23이 돼버리겠네. 그럼 D 거리를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8분의 23이니까 얘는 2루트 2분의 루트 23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 길이가 어떻게 돼? 2배란 말이야. 그러면 D 진짜 길이는 얘를 2배를 해줘야 되니까 2 곱하기 2의 루트 2분의 루트 23 이렇게 돼서 루트 2분의 루트 2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2 곱해서 2분의 루트 46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괜찮고 이 정도 유리화 과정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교재에서는 옆쪽으로 풀어놨을 거예요. 옆쪽으로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하라 하고 선분 OM까지만 하고 밑에서 풀이가 선생님이 죄송한데 이게 OM까지만 그래서 여기 길이까지만 구하고 여기가 풀이를 우리 타이프 치시는 선생님들이 요 풀이를 조금 안 적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미안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에서는 OM 요 길이 그러니까 루트 8분의 1, 2루트 2분의 1 여기까지만 풀어놨어요. 여기까지만 풀어놓고 밑에 풀이를 이 과정을 좀 안 치셨어요. 내가 이거 죄송해요. 선생님도 체크해 놓을게요. 이 4번 문제에서 약간 뒤에 풀이가 조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거 책 산 거 선생님 강의 들으라고 얼마나 싼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교재에서는 8분의 1까지만 하고 요 밑에 과정을 안 치셨어요. 선생님이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라는 거는 OM 길이 이걸 M이라고 했을 때 OM 길이가 아니라 공통의 길이 여기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타 나온 거는 오타라기보다도 이 밑에 과정이 이렇게 여기가 좀 안 쳐져 있던 거는 선생님이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요 OM 길이를 구해서 루트 8분의 1까지 여기까지만 우리 교재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길이 두 개 D1이라고 하고 D2라고 해도 D1하고 D2가 가르니까 여기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돼?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답은 2분의 루트 46 그러니까 루트 2분의 루트 23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나중에 오타는 작업을 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 우리가 개념은 거의 다 잡힌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잠깐 이 문제 한번 봐보면서 볼게요. 3-3에서 예제 3번에서 외접할 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공통연의 길이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오타라기보다도 뒤에 풀이를
하고 선생님도 오타 작업에 동참을 했는데 선생님도 미처 못 봤던 것 같아요. 좀 미안하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 저쪽 문제 또 바깥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개념 설명 안 했던 거 선생님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쪽에서 잠깐 우리 칠판 좀 지우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문제 예제 5번, 예제 6번이 있는데 우리 160페이지 우리 선생님이 요번 문제 6번부터 먼저 풀게요. 요것도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1과 직선 y가 mx 플러스 2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구해라. 직선 얘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난다. 선생님 이거는 판별식으로 답안지를 풀이했는데 선생님 좀 다르게 풀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책 작업하고 모든 걸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효과 있는 효과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풀이는 저렇게도 풀고 풀이는 또 다르게도 풀어볼게요. 많은 걸 아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원의방정식을 이렇게 했었을 때 원의방정식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의방정식에서 x가 반지는 1이 1이야. 서로 다른 두 점이에요. 접할 때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을 때 m의 범위야. 자, 보세요. 반지름보다 요 길이가 더 작아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게요. mx 마이너스 넘겨서 플러스 2가 0이에요. 이 중심 사이 거리는 얘란 말이에요. 그럼 중심 사이 거리 구해볼게요. 디스턴스 공식으로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1은 중심 빵이란 말이야. 빵, 2. 요 거리야. 요 거리가 중심 사이 거리는 뭐보다 작다? 반지름 1보다 작다. 이렇게 해보자.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접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퀄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예요. 2는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겠지. 제곱 4는 m의 제곱 플러스 1. 그러면 m의 제곱은 3보다 크다. 보세요. m의 제곱은 얼마? 3보다 크다. 이렇게. m의 제곱은 넘어가니까 3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를 m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자, m 플러스 루트 3에 m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0보다 크다. 자,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 했잖아요. m 값은 얼마? 루트 3보다 크다. m 값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판별식으로 풀어놨어요. 판별식으로. 자, 판별식보다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선생님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했는데 뭐 선생님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교재는 제한됐잖아요. 제한된 공간에서 풀어줘야 되니까 선생님은 원칙으로 일단은 풀어줄 수밖에 없고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선생님 자유자재로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걸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얘와 원의 문제는 항상 얘와 중심 사이 거리는 요 거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의 길이는 노란색으로 한번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는 얘란 말이야. 얘. 얘의 길이가 반지름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중에 접한다도 이 원의 성질로 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6번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공통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해서 구분을 안 해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줘볼게요. 5번 문제는 공통현이 아니라 공통접선의 길이를 구해서 모든 공통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얘는 공통외접선을 구해줄게요. 공통외접선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일단 적어주고 가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라는 원이 있고 x-8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이 이꼴 25라는 모든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검시에 나오는 문제는 공통 외접선이에요. 내접선은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내접선 문제는 선생님이 문제에서 우리 교재 여기 검정고시 교재 요거에서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또 해줄 거니까 선생님이 시간의 제한상 공통 외접선을 위주로 먼저 요번 강의에서는 해줄게요. 그럼 공통현하고 공통 외접선을 구분을 다시 해줘 볼게요. 여기에다 그림에서 공통현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요 얘를 말하는 거예요. 공통현. 그 다음에 공통외접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공통외접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공통현. 자, 여기가 공통현. 이거는 공통외접선. 외접선인데 여기가 공통외접. 이렇게 구분만 할 줄 알아요. 현하고 이걸 그림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의외로 많이 틀리니까. 그러면 얘도 이렇게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원하고, 선생님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두 번 해볼게요. 아까 풀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얘가 이렇게 공통현의 길이 얘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아까 문제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기 반지름은 3이야. 여기 반지름은 이렇게 5야. 이렇게 5.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은 여기는 빵, 빵. 여기는 8,6이야. 그럼 이렇게 중심으로 해고 아까 선생님하고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아까가 아니라 저번 시간이죠. 저번 시간 이렇게 해보자고. 자, 공통현의 길이는 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직사각형이니까 얘 길이하고 얘 길이는 같아.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는 거나 요 길이를 구하는 거는 같은 거라고. 요 길이는 반지름 3, 여기 반지름 5라고 했다고. 그럼 여기를 다시 구분해 볼게요. 여기는 다시 3이 될 테고 여기는 다시 2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3이 합치면 5 되니까. 여기 반지름 길이 5랬으니까 5의 제곱. 여기는 3의 제곱 3. 그러면 선생님하고 여기에서 요 길이를 구해볼까? 그러면 얘가 8, 6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길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디스턴스 공식에 의해서 8-0의 제곱, 6-0의 제곱.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해도 돼요. 88에 64 플러스 66에 36 해서 얘가 100 해서 10 이렇게 해서 10 구해도 되지만 자, 3대 4대 5야. 3대 4대 5인데 2배를 하면 6대 8대 10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요.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가 6대 8대 10 이렇게 해서 6대 8대 10에서 여기를 10 이렇게 구해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3대 4대 5, 6대 8대 10 이렇게 해도 되고 5대 12 대 13. 그러니까 늘 나오는 게 3대 4대 5, 5대 8대 아니 6대 8대 10, 5대 12 대 13. 이 세 가지 형태는 늘 외워두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10 이렇게 구했으니까 우리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10이야. 여기가 1이야. 그럼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겠죠? 요 길이를 선생님이 L이라고 해볼게요. L의 제곱은 10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100 마이너스 4는 얼마? 96 돼서 L의 길이는 루트의 96 이렇게 해도 되고 루트 96 해도 되고 얘를 유리화해서 뽑아내도 되고 우리 교재에서는 루트 66에서 4루트 6 이렇게 했네요. 4루트 6 4루트 6에서 4, 46, 4, 46, 96 이렇게 되게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상관없어요. 이걸 공통 외접선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5번하고 6번 공통 접선의 길이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를 원의 성질로 이용해서 또 풀었어요. 이 두 개만 풀어도 우리 원의 개념은 거의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 바깥점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이 풀이는 선생님 풀이로 풀이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는 선생님이 지면이 넓어서 두 풀이를 다 해줬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선생님 풀이로 푸는 게 훨씬 편하니까 이 풀이로 학생 여러분들이 쭉 해주시기 바래요. 자, 뭐냐면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7번.
자, A가 3,1이라는 점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5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의 문제예요.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좌표상에서 이렇게 그어지고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1이라는 점이에요. 3,1.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3,1인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실수한 거 한번 해볼까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실수했냐면 선생님도 이렇게 했어. 공식을 외웠으니까 x에 x1 플러스 y에 y1 이퀄 5 이렇게 써서 3x 플러스 여기 1y니까 y 해서 이렇게 5 이렇게 풀었다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그런데 이거 결코 이러면 안 돼. 네버예요. 네버. 결코 이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3x 플러스 y는 5 아니야. 이거는 위점이 있을 때만 그렇지. 이거는 위점이 아니야. 위점이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돼? 보세요. 여기 3,1이니까 이 바깥점이에요. 바깥점. 얘 이렇게 풀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바깥점이에요. 바깥점. 바깥점이 여기 3,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바깥점 3,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얘를 풀어라는 거야. 얘 두 개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 바깥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거는 이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보통 많은데 선생님 여기 풀이 내가 어떻게 풀어놨나? 1번 형태도 있고 다른 풀이인데 저것도 있고 또 다른 떠오르는 것도 있어요. 공식 y가 mx 플러스 r에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도 이용하는 건데 선생님 풀이 요거 첫 번째 풀이로 요거는 풀이 하나를 통일해 버려요. 나중에 실력이 늘으면 이 두세 가지 풀이를 다 알면 좋은데 이거는 한 풀이가 잘 좋아요. 먼저 1,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요. 기울기 모르니까 y-1은 m의 x-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러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럼 여기하고 중심 사이 거리. 중심은 뭐야? 중심은 3,1이 아니라 원점이지. 0,0.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디스턴스 공식으로 풀어볼게요. 디스턴스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써. 그 다음에 빵빵 지르니까 1-3m이야. 절대값이죠. 절대값. 요 길이가 뭐하고 똑같아? 반지름 5 아니야? 루트 5야. 루트 5. 루트 5하고 똑같다. 그러면 절대값 1-3m이라는 것은 루트 5의 루트의 m의 제곱 플러스 2라고 똑같단 말이야. 양변 제곱해 볼게요. 양변 제곱하니까 1-6m 플러스 9m의 제곱은 5m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쓰네요. 넘길게요. 4m의 제곱, 4m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m, 4m의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가 0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2m의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1, 2, 2, 1, 4, 1,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자고. 그러면 여기는 m-2, 2m 플러스 1 이꼴 0이 되기 때문에 m은 2가 되고 m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여기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저기다 집어넣으니까 y-1은 기울기 2에 x-3 이거 하나, y-1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x-3 하나. 두 개가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선생님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그럼 y는 얼마? 2x-6 넘어가니까 2x-5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것도 풀었으면 되는 거야. 우리 해답은 어떻게 나왔나? 해답은 얘를 연결을 해서 2x-y-5 이렇게 넣은 것 뿐이에요. 뭐 상관하지 마. 이렇게까지 문제를 풀으면 이상이 없는 거야. 그게 바깥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봐볼게요. 뭐냐면 바깥점이야. 응? 바깥점. 위의 점처럼 그냥 공식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건 위의 점일 때 문제고 바깥점이야. 그러면 한 점 기울기 모르는 m으로 놓고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y-y는 m의 x-x야. 그럼 이 직선하고 중심 사이 거리 0,0. 디스턴스 공식으로 길이 공식 구해요. 이게 반지름하고 똑같다. 루트 5. 집어넣어요. 계산해.
그 다음에 M값 구해 M값 다시 집어넣는. 이 형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161페이지 문제, 요거 몇 번 연습해 보시라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잠깐 그러면 우리 선생님하고 160페이지, 161페이지를 했어요. 그러면 162페이지 문제, 여기 한번 바깥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우리 162페이지 문제는 우리 학생 여러분 거의 똑같아요. 선생님이 이거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줘 볼까? 한번 162페이지 3번을 선생님이 접선 공식으로 풀어놨는데 한번 이거 하고 여기 162페이지를 한번 좀 봐줘 볼까요? 시간이 어정쩡하게 남은 것 같으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한번 봐줘 볼게요.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요. 유제로 선생님이 유제는 뭐냐면 예제하고 비슷한 형태를 유제로 뒀어요. 그리고 문제를 조금 스타일을 틀리게 했는데 지금 4번은 뭐 기울기가 m이고 여기에 접한다. 이거는 뭐 공식 쓰면 되는 거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기울기가 mx, r 2 집어넣고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해서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4번은 그냥 나와요. 그 다음에 위점이었구나. 선생님 3번 한번 볼게요. 선생님 문제 풀다 보니까 선생님이 얘 위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의 문제예요. 여기 위점이라는 거는 선생님 1번하기 9번했는데 선생님 바깥점 풀다가 이걸 푸니까 선생님도 헷갈렸어. 얘 위점이야. 집어넣어봐.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꼴 5 성립하잖아. 이건 위점이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쓰라고. x에 x1 플러스 y에 y1이니까 5란 말이야. 요게 x1이고 요게 y1이라고. 집어넣어. 1x 2y가 5 되니까 x 플러스 2y는 5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4번 유제 4번 해보자. 얘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아까 그대로 y가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래 m의 제곱 플러스 1 이거 써서 y는 얼마? 3x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2야. m의 제곱 여기 9 플러스 1 10 이렇게 바로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선생님 말이 뭐냐면 얘를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y가 기울기가 3이니까 y는 얼마? 3x 플러스 b 이렇게 쓰자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중심 사이 거리는 반지름하고 똑같다. 그래서 3x 마이너스 y 플러스 b가 0하고 중심은 빵빵이란 말이야. 그럼 b 디스턴스 공식으로 써보자. 9 플러스 1 3의 제곱 1의 제곱 빵빵 b 절대값 b는 반지름. 반지름 얼마였지? 2하고 똑같다. 절대값 b는 얼마? 2루트 10. 그럼 y는 얼마? 3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는 거야. 공식이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면 이 원리로 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 거 한번 봐봐요.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문제를 쭉 풀었었을 때 예제서부터 해서 처음 유도해서 원위방정식이 표준형 일반형을 만들었어요. 거리비 했었을 때 거리비가 2대 3이라도 루트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4, 9 이렇게 되는 거 그거 조심하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접선의 방정식 저거는 어려우니까 약간 좀 뺐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를 통해서 표준형, 일반형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외접할 때 그리고 공통형 길이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밑에 풀이가 조금 안 나왔던 거 선생님이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를 하면 공통 외접선이 길이도 구했어요. 그 다음에 바깥점에서의 접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과 학생들은 이과뿐 아니라 문과도 이 바깥점에서의 접선, 미분에서도 바깥점에서의 접선 엄청나게 보게 될 거예요. 그거 했고요. 그 다음에 공식 바로 정약하는 문제를 했었어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연습문제 통해서 우리 여기를 한번 다 24문제 정도 되는 거 한번 고기를 한번 다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